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가짜 뉴스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른 언론 시민 행동에서 트루스 가디언 언론사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창간 특집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포천청 법정 그 시간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는 가짜 뉴스를 엄벌에 쳐라 편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제목만 봐도 흥미가 끌려지시죠? 근데 오늘 모신 분은 더욱더 여러분들 흥미를 끄실 겁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포청천 법정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인 만큼 검사 역할 배역을 맡아주실 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황태순 그 평론가님이신데요. 오늘 이분을 좀 저희가 좀 변장을 좀 시켰어요. 황태순 포청천 검사, 닉네임은 황포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황포검이라 부르지 말고요. 예. 황청천이라 불러주세요. 황청천. 아, 이것도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포청천이 예. 원래 포증 아닙니까? 송나라 때. 황천천 하면 뭐 저희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아니에요. 그 황청천 황청천이 하면 더 좋아요. 예. 황청천 하면은 예. 가짜 뉴스 만드는 자들에게 예. 과거 포청천이 개작두를 대령하고 고작들을 대령하고. 고작두를 대령하고 용작두를 대령해서 목을 쳤듯이 예. 허리를 잘랐듯이 저는 황청천 가짜 뉴스 만드는 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벌을 내립니다. 고작들을 내려라. 근데 그 보니까. 네. 진짜 포청천의 주인공하고 그 목소리도 비슷하시고 저기 수염이란다. 저기 눈썹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수염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염이 여기 달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진짜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대사 한번 포청천에서 이런 거죠. 한번 해보실래요? 포청천 영화 보셨어요? 얘는 가끔 봤어요. 가끔 봤죠. 네. 거기 보면 죄징계 많아서 무섭더라고요, 저는. 송나라 때 예. 보면은 그때도 보면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굉장히 그 소문 퍼뜨리면서 그래요. 뭐 갔다가 예, 저쪽 미숙이하고 영철이하고 뭐 손잡았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뭐 줄리가 어쨌니 메리가 어쨌니 네, 그랬대요. 예. 그때마다 이제 보면 이제 포청천 앞에 갑니다. 쫙 앞에 이제 서 있으면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판결 내릴 때 보면 여기 쭉 꼽혀 있어요. 제가 죄인이 한번 대볼겠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이재명 같이 나는 억울하오. 지금 검찰이 문제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딱 들고 너 가짜 뉴스 만든 너 이놈. 네. 이제 그때 확 죽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개작두를 대령하라 하고 쫙 던집니다. 그럼 개작두로 제가 잘리는 건가요? 그 개작두가 뭔지 아세요? 그 개자가 들어가는 게 개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머리에 개가 그려져 있는. 예, 그 당시에 이제 작두가 요만한 작두가 아닙니다.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작두인데. 기왕이면 뭐 왕작두, 호작두 이런 거. 그 말씀드리려고 이게 개작두는 이쭉 봐서 장식 머리 끝에 이제 개 모양을 박아놓고 이렇게 개작두 거기에 머리가 개가 있다는 거죠. 아니 허리를 자르는 겁니다. 원래. 허리를 자르는데 요참이라고 그러죠. 중국 형벌 중에 요참인데. 허리 요자 써서. 그러니까 이 작두가 길이가 한 2m, 3m 되고 두 사람이 잡아 당기는데 뚝 잘라지는 거예요? 안 잘라봐서 몰라요. 안 잘려봐서 모르겠죠. 또. 잘려봤으면 제가 이야기 나오질 못했겠죠. 여기 머리에 있는 게 개 모양이면 개, 호랑이면 호작두, 그렇죠. 용 모양 용작두인데 용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직분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죠. 개작두는 일반 이제 하급 뭐 공무원이라든가 평민들은 개작두로 처형합니다. 다음에 고위 관료, 우리로 얘기하면 대충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죠. 이재명 대표 같이 사사건건 거짓말하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거짓말하면 제가 제일 생각나는 뭐 정청래, 또 안민석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벼슬아치니까 호작두로 자릅니다. 근데 저는 개작두를 잘렸죠, 조금 전에. 그렇죠? 다시 정정할게요. 좀 좋은 걸로 좀. 호작두를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허리 잘리면서 감사하다는 처음이네, 제가. 근데 용작두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용작두? 그렇습니다. 왕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그렇죠. 용작두니까 옛날 황제 시대니까 중국은 황제가 보면 이제 제후 왕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 측근들. 측근 정도가 아니라 측근들은 이제 보통 호작두로 자르는데 왕, 전임 왕이라든가 전직 왕이라든가 아니면 황제 밑에 제후들이 다 왕이잖아요. 잠깐만, 전직 왕은 없었겠나? 죽어야 끝나니까 그거는. 옛날에. 근데 우리나라는 있죠.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문재인.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이른바 황청천, 예. 포청천을 그랬겠죠. 예. 자, 그야말로 국민들을 갖다가 소주성이라고 있죠. 네. 우리 장국장님은 한경에서 오래 계셨으니 잘 아실 네. 겁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 맞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족보에도 없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적 족보가 있는 경제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 거짓말입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슨 얘기했어요? 예. 사드 전파가 사드 얘기했고 원자로 얘기했죠. 그 뭡니까? 예. 그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아수라 말고 뭐야? 아수라 하면 이재명이고. 예. 그다음에 있어요. 그 무슨 원자가 팍 터져갖고 갑자기 그런 동영상도 나오고 그랬었죠. 나왔어요. 예. 이제 이제 그거 놓고 원자로 마치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몇천 명이 죽었다. 네. 이 거짓말 한 전직 국가원수의 경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청천이 코작도 아까 얘기한 아니죠. 용작. 그럴 때 쓰는 용작도 맞아요. 용작두입니다. 예. 용작두를 데려가라. 자, 예. 오늘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작두 이야기로 대한민국 앞으로 포청천만 황청천이라 불러주세요. 청천벽력 같이. 황청천이라고 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제가 황청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황청천. 자, 소개가 여러분 정말 거창하고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벌써 여기서 그 뒤에 후광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포청천 후광이. 후광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가짜 뉴스에 들어갈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를 좀 소개했습니다. 바로 전에 개작두로 좀 혼난 제 역할은 이제 여기가 법정인인 만큼 변호사 역할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변호사 역할을 맡은 건데 모든 피의자의 피고인들도 변론권과 반론권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배역은 오늘 이 사회와 함께 사회자와 함께 변론을 맡게 된 장익경 이 포청천 변호사 닉네임은 장포변입니다. 긴급 질문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진행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또 변호사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투잡이 이제 한 가지 못 먹고 살아요. 투잡은 해야 돼요. 그건 그래요. 보니까 옛날 보면 성남시장 예. 또 보면은 경기지사 갖고는 못 먹고 살더라고. 예. 요즘 보면 안 그래도 보면 최근에 예. 보니까 그 이제 성남시장하고 예. 경기지사했던 분의 네.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글쎄요. 네네. 자, 근데 그분 조남도 참 희한해요. 예. 전형수 씨입니다. 전형수. 예, 전형수. 사실 이재명 대표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형수. 맞아요. 그 욕설 문제 때문에 형수 욕설 때문에 많았죠. 뭐 세간에 그야말로 스타가 돼서 요즘도 보면 그 양반 별명이 무슨 앞에 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예. 형수인데 마침 비서실장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쓴소리하고 갔죠. 네, 맞아요. 내려놓아라. 이제 그만 내려놓아.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만 뉴스에서 본 내려놓고 기억이 납니다. 예.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치고 있다. 예. 너 거짓말 하나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제 배역이 오늘 변호사 네. 역할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감론을 막 제가 좀 이렇게 사사건건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는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미워하지 말기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이게 론칭하는 예. 단계다 보니까 그 앞에 조금 보면 뭐랄까 우리 오프닝.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 몸을 잘 풀어야 예, 돼요. 이게 이제 그래야, 워밍업이 그래야 안 다쳐. 이제 이 몸 근데 몸 다 풀고 나니까 이제 근데 어떤 분들은 앞만 보고 뒤는 재미없어서 안 보는 분들. 그러니까. 근데 앞에 얘기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할 얘기 다 들어갔어.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선배님. 어쩜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잘 부탁합니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닙니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너무 잘 맞으면 안 되는데 서로 상급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뭐 어차피 뭐 그건 진행 이제, 감독 겸 예. 또 심판 겸 선수 겸 뛰시는 분이니까. 옛날에 백인천 감독이 하나 갖고 못 먹고 살아서 감독도 하고 선수도 했잖아요. 그렇죠. 80년 초에 우리 프로야구 처음 론칭할 때. 예. 그때 사실은 백인천 감독 겸 선수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그렇죠. 프로야구가 바로 초기에 아주 순조롭게 순항했던 겁니다. 이 포청천 프로그램도 네. 장익경 사회자와 장익경 변호사가 네. 겸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잘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이제 피고, 원고, 그것까지 제가 안 하고 다른 검사, 거 판사, 변호사 다 해보세요. 검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검사 자리 제가 안 뺏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주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먼저 살펴보도록 저도 궁금합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모든 이제 저희가 그
설문조사죠. 인식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네. 앞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읽고 좀 넘어가야 되고 조사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집단은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고요. 네. 표본 크기가 1,003명. 네. 그리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네네. 신뢰 수준 95%입니다. 그다음에 네. 표집 방법은 2023년 1월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로 저희가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네네. 조사 방법 및 기간은 모바일 웹과 서베이 그리고 2023년에서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조사 기관은 트루스 가디언이 이제 우리가 새로 생긴 그 인터넷 언론사거든요. 예,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언론사를 만들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퇴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른 그렇죠. 언론 시민 행동.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네. 가짜 뉴스가 안 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예, 예. 그래서 한국 여론평가연구소 KOPRA에 의뢰를 해서 예, 예. 저희가 만든 내용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모집단이 전국 남녀 이상, 네.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라 그랬는데 네. 이게 설마 보면 뭐 흔한 얘기로 자유보수 우파만. 그거 변호사님 제가 지금 질문해야 될 건 검사님이 하신.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한테. 아니, 진행자한테. 거꾸로. 진행자한테. 지금 변호사는 진행자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집단은 그 대한민국 일반 랜덤 샘플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여기 변론 자료에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짜 뉴스가 11개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네. 이 대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문조사라는 그 이 기관에서 네네. 아니 그 우리가 모집단을 보수나 우익 쪽만 쭉 뽑아줘 하면 네네. 그쪽을 공격했던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다른 가짜 뉴스가 또 다른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을 했더니 네. 정말 합리적으로 네. 정말 우리가 그 이 모든 사람 이 설문조사답게 했다 네.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서 예. 이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8일까지 3일 동안 4일 동안 했다는 내용을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네. 그 내용은 제가 또 요거 내용 보면서 우리 또 검사님께 또 제가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감히 검사한테 질문을 하려 드느냐? 너 변호사는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이나 똑바로 하도록 하라. 저 여기는 법정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선후배가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차이인데요. 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내사했다. 사실이 43%, 거짓 31% 나왔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좀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이게 저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 아까 11개 말씀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11개는 모두 다 가짜 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가짜 뉴스인데 이걸 보고 놓으셨죠? 그러니까 11개는요. 예, 가짜 뉴스인데 이 가짜 뉴스를 한번 퍼뜨리면 이 폐해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왜? 예. 예를 들어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내사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유시민이 만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유시민이가 예. 자기가 뭐 재작년 그 당시 한동훈 네. 그 당시 검사였죠. 예. 한동훈 검사를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그 일환으로 야 검찰이 말이야 노무현 재단을 내사했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당장 나온 게 저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해봤습니다. 예. 야 엄청나더라고 이 사람들이. 예. 제가 자유보수 우파라고 그래서 나중에 조지기 시작하는데 예.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턱 하니 보니까 11월입니다.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11월에 보니까 은행에서 귀하의 계좌를 갖다가 국세청 어디에 의뢰에 의해서 6개월 전에 깠습니다. 라는 네. 걸 6개월 후에 보내줍니다. 맞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6개월의 예. 그 텀이 있습니다. 근데 유시민이 이런 식으로 제가 내사 받았던데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 본래 사과를 했나요, 이게? 사과했죠. 아, 사과했는데 그렇군요. 예. 한동훈 검사 현재 법무장관입니다만 예. 결코 가짜뉴스 용서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미 유시민이 그렇게 가짜뉴스이 드러나서 사과까지 한 그 내용입니다만은 예. 아직도 43%의 응답자가 네. 이걸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가짜뉴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26%는 모른다. 그다음에 31%는 가짜 뉴스를 알고 있다. 지금 이런데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이 사실이라는 노무현 재단을 퍼센트가 또 내사했다는 높긴 건 거짓말이야라고 예.
저 사실을 정확히 팩트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31%에 불과합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케네디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미국 예. 가면 지금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내렸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세월이 50년, 60년이 지나도 엘비스 프레스도 아직 살아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히틀러도 지금 아르헨티나에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다. 얼마 전에 죽었다. 네. 내가 봤다. 신부로 있다가 죽었다. 내가 봤다. 잠수함을 타고 갔다. 잠수함 타고 이런 갔다. 얘기죠. 이 거짓말의 폐해, 즉 가짜 뉴스의 폐해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진짜 잘 어울리시네. 목소리가 목소리만 하면 제가 원래 목소리도 마음도 그러니까 만과 도를 잘 써야 성공해요. 예, 그리고 목소리는 좋아요. 예, 안 만 좋아요. 이건 안 돼. 안 목소리도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이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게 판단이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저 변론을 좀 해볼 테니까 요 중에서 몇 개만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드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 요거는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37%가 사실로 믿고 있고 네. 41%가 거짓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네.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사드 전자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사드 2017년 당시 박근혜 예. 대통령 탄핵 위기에 몰려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네. 탄핵되자마자 한미 안보, 국방, 군 당국에서 긴급히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난리가 났죠, 좌파들. 그렇죠. 그랬죠. 예. 왜? 사드 배치에 가장 흔한 얘기를 발광했던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 바로 시진핑이 가짜 뉴스입니다. 지구는 어때요? 둥글죠. 지구는 둥굽니다. 네. 제가 잡아줄 수 거리가 멀어서 좀. 여기서 죄송합니다. 네. 자, 전파를 지구가 이렇게 둥글어요. 그래서 네. 한국과 중국이 이렇습니다. 여 사드 쏴봐야 중국 탐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중국 얘기만 하면은 안 먹히잖아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뭐를 갖다 들여댔어. 야 이게 인체 위하다. 예. 인체 사드 이 전자파가 인체 위하고 다 죽는다. 예. 아 그러면 좀 그 배 있죠 배. 예. 이제 이지스 순양함 같은 배에 보면 이제 레이더 있습니다. 레이더 있죠. 그러면 그 배에 탄 그 저 선원들을 다 타 죽어야 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심지어는 뭐 그 성주 아니에요. 그 참외, 예. 참외가 중리 안 중리 별 헛소리 다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에 굴종하고 예. 중국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드 그 환경 평가한다고 시간 질질 끌었습니다. 예. 최근에 예. 드디어 이제 환경 평가 끝났죠. 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사드를 걱정하실 바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마십시오. 스마트폰도 전자파 꽤 나오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에 몇백 분의 1도 안 나오는 게 사드입니다. 네. 사드. 물론 코앞에서 맞으면 다르겠죠. 근데 아니 누가 보면은 저 레이더 기지 코앞에 가서 누가 머리 박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총 맞습니다. 글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37%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37%가 그래 아직도 사실이다. 사실이다. 라는 그러니 이야기를 한 하고 번 있죠. 저질러 놓으면 이를 예. 갖다 가짜 뉴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훅가 영향력이 오래 가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는 좀 건너뛰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제 언론사에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소득 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이제 아직도 사실로 믿고 있는 게 24%나 되고 거짓이 50%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니까 아니 제가 우리 장국장이 한겨 평생 할 때 경제 기자로 뼈를 굵힌 분인데 저는 경제 문외한입니다. 변호사도 검사하고 얘기할 때 네네. 진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득 주도 성장. 예. 이게 뭐냐니까 소득이 이른바 자기들이 소득이 성장을 견인해낸다. 이걸 영어로 뭐 제가 영문과 나왔습니다만 영문과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갖고 저 까먹었고 네. 대충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지 마차가 어떻게 말을 끕니까? 자,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얘기를 갖다가 나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52시간제. 예, 맞아요. 주 52시간제. 예.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야말로 중산층이 붕괴됐습니다. 그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네. 아 문재인 대통령님 소득 주도 성장 어떻게 마차가 말을 끈단 말입니까? 예.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소득주도 성장, 이거 족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족보를 그때 얘기했죠? 그때 족보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ILO. ILO 그렇죠. 저도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ILO는 그게 들어봤습니다. 국제노동기구죠. 노동기구죠. ILO 중에서도 일부 좌파 학자들이 일부 주장했던 소수의 소수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좌파들의 소수의 소수 이론을 갖고 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한 게 대한민국이고 그 결과 우리 중산층은 무너졌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갖다가 아니 52시간 일을 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노동법에 저촉이 되죠. 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이 69시간제로인가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갭을 뒀죠. 예, 예. 여유분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했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다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냐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도움대 24%. 저는 이 24%가 대깨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이런 거 있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 해가 서쪽에서 뜨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아 근데 포청천님이 이렇게 해박하시는 처음 알았어요. 그, 이렇게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예? 그거 모르면요. 검사도 법만 알지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시사에 대해서 깊고 넓고 아름답게 표현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더 하세요. 아주 좋아요. 참 변호사와 검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법정에서 참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보러 이제 이런 거 보러 뭐랄까 막장이 아니라 네. 법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법장으로 계속 가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좀 넘어가고 원자력 발전은 경제 성장이 없다. 대표적인 두 개죠. 네. 자, 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요. 이제 원자력 발전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떤 영화죠? 그 영화 제목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만은 아이고 내가 하도 이재명 아수라하다 보니까 판도라다. 판도라. 예. 그게 판도라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그 이야기 해갖고 뭐 해일이 그래서 원자력은 위험하다. 예. 그러면서 대체로 판도라 영화가 그랬죠. 맞아. 그런 거였죠. 그 판도라 보고 이 문재인 당시 후보는 현실과 영화를 제대로 구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자, 그 대안으로서 태양광 사업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가 나오게 되죠. 당시 산업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최이봉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최이봉 비서관한테 야, 그거 탈원전은 어떻게 돼?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최이봉 비서관은 백운규인가요? 산자부 장관한테 언제 돼? 그때 그 백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담당 국장 불러서 너 죽을래? 빨리 그 원전 안 좋다고 얘기해.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고 이거 빨리 탈원전해야 된다고 너 빨리 보고서 써. 다 처벌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상에 이 좌파들이 보면 돈 버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건가요? 저도 좀 궁금한데. 좌파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돈을 못 버시는 거야. 그런 거 봐요. 앞으로 중도하지 마세요. 왜 중도하냐니까 영국 정치 속담에 중도를 지향하는 것은 하이웨이, 즉 고속도로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 정치인이 한 게 진짜 있나 보죠. 말 되긴 되네요. 이게 진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아닙니다. 근데 좌파들의 돈벌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들을 볼모 삼아서 애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을 앵벌이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교육.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대 개혁 과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사개혁, 노동개혁이죠. 그렇죠. 연금개혁, 또 하나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보면 전교조가 장악하고 학교는 교권은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6 운동권 중에서 떨쳐나가서 제대로 교사 자격증 못 받은 친구들이 주로 벌인 사업이 사설학원 사업입니다. 사교육시장은 이른바 386 운동권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 오늘 처음 하는데 재밌네요. 이게 다 진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시오. 그래서
전교조 출신 일반 386 운동권들이 전교조를 장악하고 교권을 장악하고 예. 애들을 볼모 삼아서 그다음에 학부모한테 학원 사업을 했다. 으름장을 놓는 반면에 야 학교에서는 공부할 거 배울 거 없어. 인간적 교육만 하면 되고 애들은 자유로운 거야. 공부는 어디서 해? 학교에서는 자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합니다. 네. 그 학원 사업을 또 이 전교조 친구들의 사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완벽하게 지금 국민 약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네. 바로 학부모입니다. 이건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요즘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굉장히 보면 말을 참 압축적으로 잘해요. 예. 하나가 뭐냐니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이 이 양반이 검찰총장 그만두면서 했던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입문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권력의 사유화, 네. 이권 카르텔의 형성, 국민 약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세 개를 얘기했죠. 네, 이 국민 약탈이죠. 자, 이렇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단 하루도 그런 얘기를 마누라 없인 살아도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뭘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뭐 술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매일 먹어요? 거의 맥주 한 잔씩 합니다. 아, 네. 사실 전기 없이는 못 삽니다. 네, 맞아요. 예. 모든 것.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 결국 나중에 우리 전기를 갖다가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전기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기는 이른바 기하부전은 원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대본하고 이제 수력 발전소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한 번 돌리면 이거 끄지를 못하니까 네. 원전이 있고 원전 위에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력 발전에 뭐가 있냐니까 나중에 LNG 그다음에 중유를 떼서 화력 발전합니다. 예. 그래서 기저 부하를 갖다가 담당하는 것이 원전입니다. 예. 그 원전이 싼 값으로 전기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나마 싸게. 근데 이번에 전기가 무지하게 나왔죠. 그렇죠. 많이 나왔죠. 그게 다 가스도 많이 나왔고. 가스도 많이. 그러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각하에 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참 훈장입니다. 자, 네. 제가 다시 얘기 들어가는 게 원전 발전은 경제성이 없다는 미명하에 예.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도 이 산자부 배공규 장관을 갖다 윽박 지르고 이렇게 저렇게 장난을 쳐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예. 태양광 사업. 온 동네 태양광 패널 깔았죠. 돈 번 자는 누구? 글쎄요. 좌파들이 좋아하는 게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또 하나 환경입니다. 환경. 예. 환경, 태양광 환경단체 애들이 대부분이 박원순 시장 때 서울 시내 보면 집집마다 곳곳에 갖다가 이만한 그 태양광 패널을 갖다 거의 공짜로 달아주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많이 달았죠 그때. 근데 그건 좋아요 집에서.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발전 전기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태양광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돈 버는 자는 누굴까요?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 사업자죠. 사업자겠죠. 더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중국? 왜냐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태양광 패널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서 안 써요. 거의 100% 중국산 저렴한 패널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을 하는군요. 수입하죠 패널. 한번 가보세요 집에 패널 있는 거 다 메이드 인 마대라고 하죠. 마대 제품. 예, 메이드 인 마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요? 마대 그런 차이나입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이 없다. 원전은 판도라 마냥 위험하다. 네. 라는 가짜 뉴스 만들어서 전기값은 벼락천장으로 치솟아 오르고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15%. 요거는 성골 대깨문들. 예. 저도 제가 아는 그 원자력 전문 그 교수하시는 선배가 네. 계신데 축구 모임에 있는 분인데 네. 이 원자력 전문가예요. 네네. 이 원자력을 없애면 안 된다고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 대한민국에 주는 이익은 뭐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네네. 그 선배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전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네. 지식 없이 믿고 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근데 오늘 더 해박하시는 검사님, 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거 이- 어디서 공부를 하십니까? 이건 제가 오로지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스타들 다 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 들어가던 날 제가
방송에서 영구 퇴출됐습니다. 뭐 저 예전에 방송에 이른바 종편의 황제다. 예. 그랬었죠. 틀면 나온다고 수도꼭지였습니다. 수도꼭지. 예, 수도꼭지 틀면 나온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이미 좌파들이 장악했던 퇴출시켰죠. 그 할 일이 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가 독서라고 그럽니다. 그때 공부를 하셨구나. 예, 그 사가 독서라고 그래갖고 철창 없는 철창 없는 감옥 집에서 예. 위리안치된 상태에서 예, 할 일이 그때 없어서 책 봤습니다. 11번째를 좀 저희가 알아볼 텐데 요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량의 금괴를 숨겼다. 요거는 사실 가짜뉴스 좀 판별이 됐어요. 네. 자, 요 대목을 한번 또. 이거는 좀 내 생각이 달라요. 예.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량의 금괴를 숨겼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 예전에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뭐 수톤, 그러니까 수톤이면은 예. 돈으로 따라 조 단위의 금괴를 갖다가 그렇겠죠. 숨겼다라는 뉴스가 돌았는데 저도 그건 가짜 뉴스라고 보는데 그거 말고 금괴라고 꼭 우리가 내가 하나 우리 장국장한테 물어볼게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종편하면서 살았는데 딱 요만한 금괴만 얼마쯤 할 것 같아요? 금괴가 그러니까 18K 왜 18K? 그러니까 순금이죠. 24K지. 24K 순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봐요. 이 변호사가 28K하고 24K를 갖다 구별을 제가 못합니다. 이게 금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금을 잘 몰라요. 자, 이만하면 몇 킬로쯤 될 것 같습니다. 딱 두께 요 정도에다가 요 정도 넓은. 글쎄 그 18K 한 돈이 몇 아니, 그램이더라? 24K 라는 24K 한 돈이 몇 그램이더라? 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그때 한번 전문가하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 세월호 사태 직후에 채널 A에서 했었습니다. 요거면 대략 한 1.5kg 정도 됩니다. 1.5kg. 그럼 돈을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입니다. 한 그 정도 1억 정도 됩니다. 저 때려 맞추려고 그랬어. 1억. 1억 정도 되고 이런 거 요즘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저는 궁금해요. 왜가 예전에 나름대로 돈에 대해서 좀 발작적 증세를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퇴임하고 나니까 피아제 시계 1억짜리 2개 받았던 거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예를 들어 논두렁에 버렸다. 이거는 거짓말인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받아서 두들겨 부쉈다고. 자,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좀 개도 김정은이한테 받았던 개도 광주로 보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믿으세요? 저는 이런 금괴 한 2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짜 뉴스인가? 어쨌든 간에 그 설문조사는 거짓이 65%.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대량의 금괴를 갖다가 은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따만한 거. 그 이따만한 거는 뭐예요? 그건 20k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만하잖아. 금괴. 그런 걸 갖다가 수십 개 갖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설마 문재인이 갖고 있겠어? 라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 이만한 1억짜리 금괴 한 10개는 안 갖고 있겠어? 그럼 또 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검찰의 몫이죠. 죄송합니다. 검사는 접니다. 검사 역할이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이제 요건 여러분 화면으로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 좀 확인해 주시고 저희 주요 내용만 살펴봤고 그 다음 그래프는 요걸 저희가 좀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 이제 인식을 좀 편하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프입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걸 살짝 보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해안 피살 공무원은 자진 월북하려 했다. 내용은 여러분 보시는 바에 사실 23%, 거짓 55%, 잘 모른다가 21%, 사실에 가깝다 17%.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도 좀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나눈 자료입니다. 근데 우리 저 애청자들이 잘못하면 오해하실 텐데 월북했다가 사실이냐 거짓이 뭐냐가 서해안 피살 공무원 즉 이대준 씨는 자진 월북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그런데 뉴스를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있다라고 저희는 그거를 저희가 조사한 거죠. 그렇죠. 저 표가 저것이 거짓이다. 사실이 거의 55%가 아니라 거짓인데 거짓으로 저희가 조사한 건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사드 점자파는 인체 유해다. 거짓이 41%, 사실이 37%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잘 모름이 22%. 사실 저도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창피하지만 22%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 주로 떠드는 아이들이 보면 저 민농인이 뭐니 해서 좌파였거든요. 네. 그 중국 또 북한 앞장서서 대변하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이 없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경제지에 있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경제력은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 좀 의구심을 가졌던 개인적인 제 성향이었고요. 그래서 네. 저것도 사실에 가깝다가 12, 그다음에 잘 모른다가 16, 거듭 말씀드리지만 42%. 왜 네. 제목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것을 갖고 국민들의 의식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된 거죠. 예. 네. 자, 검사가 변호사 같은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역할까지 해주셔갖고 오늘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계속 가시죠. 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이 내사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유심내 거짓말. 43%, 31%. 그다음에 세월호는 정부의 고의로 침몰시켰다. 사실 14%, 거짓 73%로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거짓 뉴스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지금도 사실이라고 믿는 14%나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13%, 즉 27%의 응답자는 세월호는 정부가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천벌 받습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게이트다. 이제 사실이 31%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거짓이 43%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 취재팀 조사한 결과 거짓으로 지금 판명이 됐다는 거고요. 자, 대장동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대장동 처음 2021년 그 당시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방의 조그만 중소 신문에서 예.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고 이재명한테 물어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던 그렇죠. 것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보면은 이낙연이 그 당시 이재명과 다투고 있던 이낙연 쪽에서 집중적으로 키웠던 거예요. 네. 그러자 당황했던 이재명이 밑도 끝도 없이 그 뭐 대장동 예전에 2011년인가 돈 대줬을 때 부산저축은행 맞아요. 그 사건 관련 부산저축은행 이야기 뭐 그거 당시 나왔었죠. 검사가 뭐 윤석열 검사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윤석열 게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결론 냈죠. 그때 이재명의 물귀신 작전이 참 집요하고 네. 참 악랄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는 저희가 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량의 금괴를 숨겼다. 이거는 이제 사실을 65 봤고요. 저는 12%로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저희가 아까 얘기한 거니까 네.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윤지호는 의인이다. 사실 24%, 거짓 48%로 잘 모르겠다는 게 사실 장자연은 좀 지역적인 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관심 없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 3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아무리 좀 바빠도 꼭 한번 네. 짚고 넘어가야 네. 될 것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수 교사하고 앙코르와트 관광 여행 갔다 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여행 갔는데 앙코르와트까지 갔다 오고 국민들은 지탄 받으니까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장관하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예. 장자연, 김학의, 그다음에 버닝썬 이 세 가지 사건 기관에 운명을 걸고 파헤쳐라. 예. 그때 장자연 갖고 씹어대면서 돈벌이도 나온 게 윤지호라는 아이입니다. 즉 캐나다 가서 있죠. 그렇죠. 저 화면에 많이 나왔죠. 예. 한때. 성형 수술 잘했어, 예뻐. 아, 그래요? 그 옛날 모습보다 훨씬 낫더라고. 근데 예. 문제는 윤지호를 갖다 의인이라고 만들면서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자가 누군지 아시죠? 안민석입니다. 안민석 의원. 예. 안민석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국정농단 뭐 게이트 벌어지고 그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 재산이 10조라고 서독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숨겨놓은 재산 찾겠다고 그야말로 꽹가리 치고 북치고 다녔던 자가 예. 바로 안민석이고 안민석이 요즘은 누군지 아시죠? 아니, 저 민주당 의원이죠? 아이. 예. 이재명은 나팔수 아니야. 최고 나팔수 아니야. 예. 예? 그자가 만든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윤지호는 의인이라고 만들었던 그렇죠. 안민석 의원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게 바로 문재인과 TV에 출연도 하고 그랬었죠. 예, 문재인과 안민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 알고 지나가야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여사는 과거 유흥업소 출신 줄리였다. 사실을 지금 사실을 믿고 있는 분들이 33%, 거짓이 41%.
나 관심 없고 잘 모르겠어. 이게 거의 또 한 30%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말이죠. 예. 김건희 여사가 과거 뭐 유흥업소 뭐 출신 뭐 주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41%밖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참고로 장 국장, 네. 나도 영어 이름 있습니다. 뭔가요? 마이크. 마이크. 왠지 아세요? 저도 있는데 저는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이에요? 예. 왜 제가 마이크인 줄 아세요? 마이크 잡고 그게 하시는 아닙니다. 직업이니까. 제가 태순 아닙니까? 제 황태순 그렇죠. 태순이니까 마이크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 황이 돼요. 왜 마이크 타이슨이겠어요?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 갖다가 입을 향해서 마이크 타이슨 같은 핵주먹을 날리기 위해서 예. 제가 마이크인데 김건희 여사 그 뭐 줄리니 뭐니 하고 그거 갖다 참 그 당시 윤석열 후보 갖고는 이야기 안 되니까 예. 밑도 끝도 없이 어디 어루만 사람 낳다 20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뭐 아이고 참 그 가짜 뉴스를 갖다 퍼뜨렸고 그것을 아직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41%밖에 안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대통령도 이 부속실 만들어야 돼. 네. 이제 그 앞으로 그렇게 프로그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그 황 검사님하고 황청청님하고 검사 변호사잖아요. 이제 네. 역할이.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저 고안트 글러브를 딱 앞에 놓고 땡 하면 막 또 논쟁하다가 네. 그런 컨셉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보면 저 종편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팻말도 들고 이렇게 펀치도 해서 치고 아니면 뭐 얘기하다 지면 한 대씩 이렇게 때리기 진짜로. 뿅망치로 때리고. 뿅망치로 때리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청담동에 술자리를 가졌다. 이것도 이제 사실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34%, 거짓이 40%. 이것도 잘 모르겠다가 반올림하면 한 30%에 가깝습니다. 네. 아이고 그 첼리스트 첼리스트. 예. 그 나중에 다 확인해 보니까 경찰에서 진술이 진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스마트폰으로 다 위치 확인을 했잖아요. 없었는데 뭘? 하여튼 그 경찰 진술이 또 안 했다고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뭐 아닌가요 그때? 아니 그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그 유명한 첼리스트입니다. 예. 저도 유튜브로 봤어요. 유명한 애인데 그 뭐 가짜. 근데 어쨌든 보면 다른 남자하고 뭐 수근수근 딴짓을 좀 하는데 네. 전 남자친구가 추적을 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야. 아유 그날 말이야. 대통령하고 말이야 한동훈 장관에서 얼마나 그때 한동훈 그거 갖다 김의겸이란 자가 예. 대변인이란 자가 국회에서 한동훈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때 질문을 했죠. 했죠. 그때 그러니까 한동훈 본부장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내놓고 한번 아니 그렇게 했죠. 저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신 그날 그 시간에 그 청담동 그 해당 술집 반경 몇 킬로는 있지 않았다. 나는 모든 걸 걸겠다. 그렇죠. 뭘 건다 그랬죠. 너는 당신은 뭘 뭘 걸겠는가? 걸겠냐. 그런 얘기를 국정감사 때 서로 얘기하는 기억이 갑자기 이거 나오니까 작두가 생각나요. 예. 왠 줄 알아요? 작두. 누가 작두인 줄 아세요? 전 작두 무서워해요 이제. 작두가 예, 예. 타짜 보셨어요 영화? 타짜 봤죠. 손가락 넣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속이면 자르고 속이면 거기 보면 손목 자르고. 거기 보면 이제 고니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고니잖아. 그다음에 이제 아규가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 근데 영화까지도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원래 대단하시네. 원래 그 고니가 지리산 작두입니다. 그 실제 인물인 그건 아니 영화 속의 얘기죠. 영화 속에 원래 만화죠. 예. 근데 그때 그 고니가 나중에 아규하고 그러죠. 딱 치면서 탁 덮으면서 나는 이것이 풍안이라는데 이 돈과 내 손모가지를 걸겠다. 넌 뭘 걸래? 그러니까 그 이제 김윤식 씨인가요? 그 양반이 나오죠. 이거 봐. 이거 약을 쳐. 나오는데 바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바로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내 직과 향후 앞으로 만약 내가 말이 거짓말이 모든 걸 걸겠다. 네. 넌 뭘 걸래? 김금 찍소리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고 위치 추적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경찰 나와서 진술하고 다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인데 아직도 그것이 그렇죠.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40. 40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죠. 60%는 그것이 진실이거나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 이건 제가 혼자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없다가 13%를 나왔고 있다가 78%. 뭐 뉴스 별로 관심이 없어. 한 10% 나왔죠. 그다음에 가짜 뉴스 폐의 심각성이 심각하지 않다가 8%나 있네요. 저 자체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가짜 뉴스 만드는 놈들이지 뭐. 8%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심각하다가 86%. 많은 분들이 심각하다라고 느껴요. 생각하죠.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하다가 35%. 맞습니다. 저런 분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짜뉴스 발언지 2개를 선택하라 했더니 대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가 가장 많습니다. 네. 맞죠.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성향을 포퓰리즘적으로 네. 무작위하게 책임감 없이 내뱉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저는 보면 돈이라는 게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카톡 케이스 역시 SNS를 통한 가짜 뉴스가 한 번에 다 배달이 빠르니까 SNS가 뭐 그렇다는 거고 또 정치권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또 가짜 뉴스 내보낼 수 있는 자기 이익 때문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34, 1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카페도 많네요. 카페도 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민단체도 좀 있고요.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뉴스 정보 습득 매체가 2개 선택하세요. 그러면 보통 가장 많은 게 방송을 아직도 방송이네. 저건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가 36, 그다음에 방송이 58 이렇게 좀 나오고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카페 이런 게 좀 작았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가짜뉴스 전파 경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66, 44. 역시 SNS고요. 네. 신문은 다시 보겠습니다. 신문이 가장 적어요. 이제 신문을 보는 신문 미디어가 저만큼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슬프시겠어, 장 국장. 저는 신문을 시작했죠. 스타트를 했죠. 그러다 이제 방송으로 가다 이제 저도 이제 SNS 관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짜뉴스 생산지에 대한 조치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가 78. 맞아요. 저거는 검사님과 제가 많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사회를 문제를 야기시키면 이제 이때 작두가 나와야 돼요. 이때 한번 작두 한번 나오시죠. 이때 민형사 책임을 갖다 물어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민형사 작두를 대령해야 된다. 작두를 대령해야죠. 이때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가 가짜 뉴스를 민심을 교란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한 죄 가히 용서할 수 없다. 작두를 대령하라. 저 진짜 무서워요 지금. 네. 가시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팩트 체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팩트 체크란 말도 잘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팩트는 사실이라는 건데 왜 그게 언론하고 체크하고 붙었느냐. 요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는데 없다가 26%, 아직도 26%입니다. 자, 있다가 74%.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팩트 체크를 그래도 활용을 잘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 맞아. 이게 팩트 체크 서비스 이용이 지금 사회에 많이 알려져야 되고 보급돼야 되는 거 저도 인식을 합니다. 저 동감을 해요. 아직도 팩트 체크 서비스 팩트 체크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잘 몰라요. 네. 요거는 나중에 요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보세요. 네. 자, 근데 왜 팩트 체크 안 하는 줄 아시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이제 편향.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기 때문에. 확증 편향입니다. 그게 이제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똑같습니다. 떠나서. 그건 똑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적극 이용 의향이 있나 없다도 한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거가 아닐 경우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뭐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자괴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자기 견해와 일치하는 뉴스를 찾아본 적이 있다. 있다가 57%. 근데 없다도 43%네요. 아니, 뉴스를 갖다 찾아본. 이거는 그래도 좀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가짜 뉴스 하면 사실은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김어준 씨가 딴지일보로 만들면서 그렇죠. 사실 가짜 뉴스 그 나중에 이 양반이 보니까 교통방송에서 뉴스 공작소 저는 그 가짜 뉴스 공작소라고 봅니다.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오세훈 당시 시장 후보에게 생태탕 때라가 뭐 얘기했던.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견해가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뉴스를 찾아보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일단 김어준 딴지 총수가 말씀하신 거니까 맞겠지. 네. 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네, 그럴 수 이게 있죠. 바로 가짜 그럴 수 뉴스의 있죠. 예. 큰 부작용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뉴스를 찾아본 적이 있다가 45%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신문 방송도 언론사 뉴스에 대한 신뢰도 신뢰 안 하는 것이 29%. 꽤 많네요. 많죠. 신뢰가 65%. 그러니까 언론인들 반성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다음 유튜브 채널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 신뢰하지 않다. 유튜브는 더 많아요. 유튜브는 심심하죠. 내 유튜브 나온 김에 예. 저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만 네. 황태수 TV라고. 유튜브는요. 왜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유튜브는 언론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로 제재도 없어요. 제재가 전혀 없죠. 네. 제재는 뭐냐니까 자 신문은 신문대로 신문윤리위원회가 있고 방송은 언론 중재위원회 있고 방송은 어마어마하게 방송심의위원회가 심각합니다. 있죠. 방송은 신문보다 더 많죠. 더 엄격해서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TV조선하고 채널에 뭐 갖고 협박했습니까? 제어가 예. 재승인이 갖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스크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유튜브는 말 그대로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 다만 제재라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구글 어드센스에서 돈 안 주면 그게 제재입니다. 그거 외에는 계정을 빼버리는군요. 계정을 빼는 게 아니라 광고를 안 붙이죠. 예. 그러면 그 흔한 얘기로 그렇죠. 보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거 외에는 알겠습니다. 뭐 제재가 없죠. 예. 카카오톡 등 SNS 발신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신뢰 안 한다가 65%, 역시 신뢰 안 한다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신뢰가 26%. 그렇게 되겠죠. 네. SNS가 만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요. 유튜브 이용 횟수가 일주일에 3일 이내가 49%예요. 일주일에 4일 이상이 31%. 뭐 저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보는 거예요. 4일 이상이면요. 자, 이 정도까지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가짜뉴스 11개를 저희가 쭉 뽑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우리 그 황청청님하고 네. 황태순 우리 그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지만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중도예요. 네. 아까 이제 좀 그러니까 중도라기 하면 참 무책임한 상태 같아 좀 반성을 합니다. 반성해야 그냥 돼요. 요즘에 언론사 하다 사실 개인 사업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 먹고 살기 바빠갖고 제가 참 사회 일원으로서 이도저도 아닌 건 막 관심 없이 사는 게 저도 이제 반성하고 오늘 좀 많이 반성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수든 진보든 간에. 네네. 자, 그러면 바이든이라고 쓴 언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날리면이라고 쓴 언론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언론 중에 네. 과연 이건 답을 저희가 내지 말자고요. 과연 두 언론 중에 어느 것이 가짜 뉴스를 내보냈을까? 그렇죠? 여기서 퀘스천을 딱 걸고. 네, 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일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미디어의 양심을 가지고 좀 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것이 유튜브 같아요. 네. 유튜브 같아요. 아까 우리 황청청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진실을 알면 자기가 믿었던 것이 만약에 반대가 됐을 때 오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데는 그렇죠.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랄까 그 자체 자기의 그 기존 그것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는데 오늘 검사 역할을 아니 농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걸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검사 역할을 맡으신 우리 그 황청청님의 네. 구형과 논고가 있는 시간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농구를 농구하시죠. 하고 구형을 하고 논고를 갖다 하면은 네. 그다음에 오늘 끝나는 겁니다. 제 마지막 말로. 네. 사실 먼저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 사실은 만드는 사람도, 네. 그 퍼뜨리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문제입니다. 네. 만드는 사람을 주고 자기 정치적 목적,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익과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갖다 현혹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나쁜 정치인들, 네. 개작두로 처형해야 됩니다. 네. 그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럼 해야죠. 누구든 간에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보수 쪽이라고 해서 가짜 뉴스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비율로 따지면 한 9대 1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럼 똑같이 처벌하면
저기 좌파 9사람 처벌할 때 우파 1사람 처벌해도 저는 흔한 얘기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사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순수하게 사회자 입장에서 오늘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설문조사한 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네. 어떻게 이 11개 중에 1개 정도만 있냐. 네. 다 양쪽에 언론사가 있는데 가짜뉴스,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저도 실수로 열심히 하다가 또 가짜뉴스를 본의 아니게 만든 적도 있어서 제가 뭐 정정 기사도 쓰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나름대로 그 형평성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적 목적 갖고 악용하는 것은 마치 적국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 만들고 그다음에 위조 지폐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혼란시키기 위해서는 딱 2가지입니다. 붕괴시키는 조직을. 다른 나라를 붕괴시키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위조 지폐 만들어서 퍼뜨리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 만들어서 퍼뜨리면 됩니다. 옛날에 고구려 때 우물에다가 피 섞어가지고 그래요. 뭐 소문 퍼뜨려서 이제 왕이 죽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고 나라를 붕괴시키고 대표적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그 SS 대장이었던 히물러 같은 경우는 당시 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것의 4배 가량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맞아요. 그랬었죠. 유통시켰습니다. 영국이 대혼란에 빠졌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 갖고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 개작두로 대령해야 되고 또 더욱더 큰 문제는 지금 유튜브가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김어준 쫓겨났잖아요. 교통방송에서. 이제 나오니까 보니까 또 유튜브 만들어서 그야말로 열심히 가짜뉴스 퍼나르고 이 가짜뉴스 퍼나르면요.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이중 돈벌이가 됩니다. 유튜브 내 퍼날랐죠. 근데 예를 들어 장 국장이 내 거 보고 이거 볼만해. 이걸 또 제 카톡에 올립니다. 친구들하고 또 공유를 해요. 그럼 그것도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이 SNS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작두로 처벌해야 됩니다. 또 그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 내가 윤석열이 싫으니까 내가 문재인이 싫으니까 내가 이재명이 싫으니까 그런 판단하에 그렇죠. 무조건 양쪽으로 갈라져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가짜뉴스 믿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다음 백성들을 우리가 작두로 치긴 뭐하고 안 되죠. 병망치를 데려가라. 병망치 제가 대신해서 맡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황대순 평론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과 사회자의 멘트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장익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트루스 가디언 그 미디어 언론사 창간 특집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엄벌에 처하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포청천 법정이라는 어떤 저희가 내용으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가 어쩌다가 정말 열심히 하다 실수로 틀린 뉴스, 정말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틀린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저도 정정 기사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의도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 자신들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계획적으로 퍼뜨린다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는 큰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이든 진보이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간에 떠나서요. 또 이 프로그램 역시도 가짜뉴스 선별 방법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설문조사한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 트루스 가디언은 앞으로 가짜뉴스 없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특집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